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유모차 끌다가 발동한 촉, 뭐 엄마의 촉을 얘기하는 걸까요? 안진용 기자님? 아닙니다. 이번에는 아빠의 촉입니다. 어허. 유모차를 끌면서 산책을 나왔던 아빠의 촉, 과연 무엇이었을지 영상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뭘까요, 네? 지난 10월 어느 저녁, 유모차를 끌며 아이와 함께 산책을 나온 한 남성의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편의점에 들어온 남성, 진열대 앞 검은 옷을 입은 청년을 유심히 쳐다보며 지나가려는데 네. 다시 후진해서 저렇게 청년에게 갑자기 무슨 말을 겁니다. 당황한 청년은 어딘가로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네. 전화를 들고 있는 게 보이시죠? 네네네. 이 남성, 청년의 전화까지 대신 받으며 어딘가로 향합니다. 어허. 유모차도 잠시 놔둔 채 무슨 급한 일이 생긴 걸까요? 아니 근데 지금 저 보면은 처음에 영상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는 사람 반갑다 친구야 할 줄 알았는데 또 표정만 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또. 일면식도 없는 사이입니다. 어허. 그런데 유모차까지 내버려두고 이동하죠. 무언가 궁금하실 텐데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아까 잠시 전 영상으로 돌아가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청년이 편의점에서 구입한 것은 다름 아닌 기프트 카드 150만 원어치였습니다. 꽤 어허. 큰 금액이죠. 네. 인근 벤치에서 구매한 카드를 정리하던 모습을 지나가던 이 남성이 지금 옆을 보고 있죠. 아. 이렇게 포착을 하게 된 겁니다. 어허. 이상하다 여겼지만 일단 지나간 남성, 잠시 뒤 편의점 앞에서 이렇게 또 마주친 겁니다. 오호. 청년이 이곳에서도 카드를 구매하려 하자 남성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며 저렇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어허. 남성이 휴대전화를 건네받자마자 바로 이 통화는 끊겨버렸습니다. 네. 알고 보니 정말로 검사를 사칭하며 청년에게 수백만 원어치 기프트 카드를 사라고 요구했던 건데요. 어머나? 이 남성 덕분에 청년은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들으니까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데 최진봉 교수님. 예. 아니 그러면 저 유모차 끌고 왔던 남성은 저 상황이 지금 보이스피싱 피해 당하는 상황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저분이요 직업이 경찰입니다. 대박 사건. 그러니까 휴가 중이었고요. 어머나? 이제 아이하고 함께 산책을 하면서 아이가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고 싶어해서 어머. 과자를 사러 들어갔던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경찰이기 때문에 늘 유심히 보잖아요. 아. 수상한 모습을 보거나 이러면 그냥 놓치질 않아요. 근데 처음 장면, 저 장면입니다. 네네네. 저 장면은 그냥 지나갔어요. 왜냐면 맨 청년이 기프트 카드를 사가지고 여러 장을 사가지고 막 보고 있고 세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고 지나갔는데 그 옆에 다른 편의점에 이제 본인이 뭘 사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 청년이 또 기프트 카드를 또 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상하잖아요. 네. 이게 뭐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개를 사가지고 계속 세고 있고 그러니까요. 전화는 계속 통화 중이고 네. 누가 봐도 이거는 보이스피싱이다. 아하. 판단을 한 거야. 아하. 그래서 저 청년에게 전화를 받고자 해서 본인이 전화를 받았는데 받자마자 보이스피싱 모임 전화를 끊어버린 거죠. 아하. 그래서 더 이상의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네. 있도록 막았던 역시 경찰의 촉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네요. 경찰의 촉이 빛을 발한 순간 얘기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기랑 저녁거리 뭐 사러 가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벤치에 앉아가서 어떤 학생이 여러 장 카드를 만지작 거리더라고요. 그거 보고 조금 그냥 이상하다 생각은 했어요. 물건을 사고 나오는데 그 학생이랑 또 마주쳤어요. 들어가길래 봤는데 구매하려고 막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혹시 이거 왜 사는 거냐 물어봤더니 뭐 검사가 뭐 사라고 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 통화 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바꿔달라고 그래가지고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끊어버리더라고요. 세상에 진짜 대단하신 게 저분이 지금 유창욱 이 경사님이 있습니다. 휴가 중이신데 진짜 저 직업 정신을 진짜 투철하게 발휘하신 거 진짜. 정말 다행이죠. 사실 아무리 직업이 경찰이라고 해도요. 전혀 생면부지에 모르는 사람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 그러네요. 역시 칭찬받을 일입니다. 맞아요, 네. 지금 이 피해자는요. 이미 150만 원어치의 기프트 카드를 다른 편의점에서 구입을 하고 보이스피싱 이탕에게 넘기려고 했다고 해요. 세상에.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경찰분을 만나서 추가로 200만 원어치를 구매하려고 했던 부분은 막을 수 있었던 아이고. 거죠. 또 뉴스파이터 취재진과 경찰과의 이 통화 내역을 좀 보니까요. 이 해당 남성은요. 각 20살이 된 대학생이었다고 어머나. 해요. 그리고 이 기프트 카드를 산 금액은요. 장학금으로 받은 돈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려고 했다고 전해지는데 세상에. 이미 이 150만 원 피해는 빨리 회복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장학금 받은 돈으로 지금 이게 홀랑 지금 피해를 당한 건데 아니 근데 요즘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이 진짜 한두 건이 아닌 것 같아요. 허준 변호사님. 검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수법 사실 10년 정도 고정적인 수법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점점 더 진화된 형태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메신저로 공문 사진을 보내면서 이 검사를 사칭해서 기프트 카드를 사라 이렇게 유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공문 사진 보면은 공문이 굉장히 자세하고 진짜 같고요. 그리고 어느 부 무슨 검사라고 하면 실제로 조직도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검찰청 사진을 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기도 하고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기프트 카드를 왜 보내라고 했냐. 네. 근데 이게 통장 관련 얘기를 하면서 해당 기프트 카드가 있어야 통장이 열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기프트 카드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게요. 현금화가 굉장히 쉽습니다. 어허. 그런데 보이스피싱 보통 현금 보내라고 하니까 기프트 카드 보내면 의심을 덜하게 되잖아요. 근데 기프트 카드는 그냥 핀 번호랑 받을 사람 계좌번호랑 이름 정도만 있으면 네. 언제든지 쉽게 현금화를 할 수 있고 실명 정보를 확인을 안 해도 돼요. 네. 거기다가 이게 추적이나 환수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검사는 절대 기프트 카드를 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